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개 지지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를 했는데 먼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크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사실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워낙 고령 리스크가 컸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가진 장점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한 25일 됐죠. 첫 번째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적인 이 고령 리스크를 극복을 못했고 이게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이후로도 악재가 계속 겹쳤거든요. 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악재는 뭐 바이든 대통령의 악재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우발적이지만 이제 총격 사건이 있음을 저격 사건이죠. 있음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승세를 탔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함과 이 저격 사건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교가 되면서 더 이상 사실 물러날 곳이 없었다. 사실은 25일 됐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일정을 보면 지금을 넘으면은 사퇴한다고 해도 후유증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게 왔다 이렇게 봐야죠. 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퇴서를 일축했었는데 전격적으로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고령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내부와 또 유권자들의 사퇴 압박을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겠죠. 물론 이제 본인으로서는 완주 의지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민주당 내부가 완전히 이제 돌아섰고 가장 이제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지지자인 오바마 대통령도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퇴를 설득해 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2차 TV 토론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도 지금 희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본인 혼자 나홀로 독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선도 장담할 수가 없고 지게 되면 본인 낙선뿐만이 아니라 상원 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강경하게 완주 의지를 밝힌 건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외면이었다. 저는 그냥 이 사태 수순으로 오는 그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놀랍지 않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새로운 대선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방법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달 19일, 20일 이틀 양일간 이제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여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경선하고 새로운 인물 일단은 해리스만큼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없고요. 또 지명도를 갖춘 인물도 없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모아놓은 선거 자금이나 이런 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으로 가는 건 수순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지지에 대해서 영광스럽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또 후보가 되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아마 본인은 이제 첫 번째 TV 토론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정말로 큰 실수죠. 실수고 아니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있는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 이후로 아마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러닝메이트로 활동을 했지만 이제 서서히 해리스로 시선이 옮겨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이제 초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초기의 기대감이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비중 있는 또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이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미국 부통령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 왔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는데 본인도 고령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예. 그럼 해리스 부통령이 1964년생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20살, 18, 2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림이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이제 야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에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직접 또 자세히 국민 앞에서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오늘 이제 공개된 내용에 대한 이제 상세한 설명이겠죠. 이제 당과 국가를 위한 본인의 선택. 그런데 미리 이제 이렇게 X 트위터에 이렇게 이제 올린 장문의 입장을 올린 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네. 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약식으로 이 후보를 선출하고 지명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마 이것도 아마 내부에서 아마 참모진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설득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입장을 표명하고 절차는 이제 자세한 설명 내지 절차를 밟는 이런 이제 후순위 일들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를 더 바라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그는 뭐냐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으로 가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강렬하게 비난을 하는 거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면 러닝메이트면서 부통령인 해리스에게도 칼날이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제 그동안 최근 약 한 달간이 트럼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해리스의 시간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 남았으니까 네.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선을 붙잡아놔야 되고 바이든과 해리스가 같은 배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타격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일단은 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기기 더 쉬운 상대다라는 평가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좀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지금까지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감도나 이제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제 밀리는 거로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얘기입니다. 부통령이고 러닝메이트로서이고 전면에 나섰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에 비해서 젊은 이제 60이고 그리고 이 아시아 그다음에 흑인 그러니까 엄마는 인도계고 아버지는 이 자메이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미국의 흑인 비율이 한 14% 되고 아시아계가 7%거든요. 거기다 자메이카면은 히스패닉도 한 20% 되는데 거기다 이제 흑인 여성 대 백인 남성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또 하나 그림은 뭐냐면 해리스가 법조인 출신이에요. 최초의 캘리포니아 흑인 여성 검찰총장을 했고 법무장관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조인으로서 사법 정의 때 지금 피의자 트럼프의 그림, 그다음에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 백인 남성 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부통령을 DJ 벤스라고 그래서 정치 초년생 미국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제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는데
이제 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통령 자리도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기고 싶다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보기엔 허장성세인 거고 앞으로 한 달 동안 해리스의 시간을 해리스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전당대회까지 여기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이 트럼프에게 허니문이었다면 이제 해리스는 허니문의 시간을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과연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무색무취의 해리스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강경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도 지금 뭐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죠. 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직도 사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건강 고령 문제로 대선 후보를 사퇴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공세인데 그러나 이제 트럼프 피격 이후로 지금 민주당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자제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공화당 측에서 바로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지금 전환하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도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갈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사부 리스크 가진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배려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가능성이 대선 후보 가능성이 커지니까 공화당도 이제 그동안 자제했던 트럼프 피격 이후로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을 재개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그 피격 이후에 이 통합을 강조했던 트럼프 이미지가 희석되죠.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지금 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유럽 등 각국의 정상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죠. 예, 뭐 오바마 대통령은 뭐 현실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이미 내린 상황이었고 유럽의 경우는 이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이 동맹을 경시하는 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좋죠. 민주당이.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주독 미군 철수까지 얘기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나토에 대해서 방위비 압박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으로 나토도 지금 국방비를 뭐 늘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도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말은 뭐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바이든으로서는 트럼프에게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유럽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유럽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후보 교체에 내심 반기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다만 러시아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우선순위란 입장이라고요. 푸틴 대통령도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전화 한 통화로 전쟁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예. 그 얘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봉합하겠다는 거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는 얘기는 이 선에서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푸틴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바이든 정권이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푸틴이 이기는 형태의 종전이나 어떤 정전, 유전은 이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지금 전화매 통화로 해결한다는 얘기는 지금 푸틴 쪽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가 되면 이제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푸틴 대통령이 원했던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좀 줄어드니까 러시아로서는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네. 앞서 이제 분석을 해주실 때 트럼프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해리스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미 대선 레이스의 어떤 양상을 예측해 본다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트럼프가 그동안 최근 한 달간 여러 가지 이유로 기세를 올린 그 상황이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일단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가능성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러닝메이트로서 그동안 보여줬던 별로 그렇게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어떤 보조자로서의 보조자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카말라 해리스의 어떤 지지율이나 어떤 가상 대결을 해 왔다면 이제는 만일에 거의 뭐 기정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만 해리스가 전면에 나선다면 그 다음에 러닝메이트를 적절한 러닝메이트를 아무래도 뭐 본인이 이제 아시아계 그 다음에 이제 흑인계니까 아마 백인 남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렇게 만일에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잘 짠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카멜라의 시간을 약 한 달간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승기를 완전히 또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만일에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지금 카멜라가 가지고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장점, 여성으로서의 장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계, 그 다음에 흑인계로서의 장점 이런 걸 모두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 해서 승기를 잡는다 그러면은 아예 판이 완전히 또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